경제 통합 안심을 내걸고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출마한다? 이런 구체적인 관측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왜 나온 걸지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1일에 사퇴하고 다음 날 2일에 출마 선언한다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정치권 관측에 따르면요. 5월 1일에 사퇴, 2일에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의 기조는 경제, 통합, 안심 세 가지를 방점을 두고 있다. 한대행 측 관계자, 더 이상 정치 걱정 않도록 모든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캠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시스, TV조선 보도 등에 의하면 말이죠. 자, 강한 관측, 아예 근거 없는 관측은 아닙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거예요.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손영택 비서실장과 김철희 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일보 보도예요. 손영택 비서실장의 사의는 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가장 뚜렷한 신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아니 총리 비서실장이 사임한 것과 한대행의 출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정치 문법을 좀 따져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대구시장 하시면서 국회에 몇 년 만에 돌아오셨죠? 12년 만에. 12년 만에 국회에 돌아올 때 대구시에서 권영진 당시 시장을 보좌했던 핵심 참모를 먼저 사의 표명시켰죠. 그리고 캠프로 보냈죠. 그렇죠. 아니 이게 문법인 거죠. 제가 대구시장 출마할 때도 사실은 재선시장 할 때 정무부시장 비롯해서 제가 같이 함께 들어갔던 정무직들은 미리 나와서 이제 캠프를 만들죠. 그렇죠. 제가 나오기 전에. 네네네.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손영택 비서실장하고 김철희 소통 메시지 비서관인데요. 손영택 비서실장은 사실은 뭐 변호사 출신이고 충청북도 영동 출신입니다. 50대 초반인데 사실은 이 총리실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무적 감각도 있고 법률 정책적 전문가로 알려졌고 근데 저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김철희 소통 메시지 비서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분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청와대에서 연설 담당 행정가 비서관을 했던 분인데 저분은 어찌 보면은 쭉 그 길을 걸어온 늘공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분마저도 사퇴를 한다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팀 한덕수가 존재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공보실장하고 있는 쿠팡의 전무 출신인 김수혜 실장도 있습니다. 이분은 뭐 언론인 출신에서 공보수석으로 발탁된 분인데 이분도 곧 나온다는 거거든요. 권영진 의원님, 네. 한덕수 캠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아십니까? 아니 오늘 수상한데요? 오늘 제가 혹시... 나올 줄 알고 공부를 좀 했지. 공부하신 거군요. 예. 어쨌든 이 정치인들은 먼저 참모를 사의시키고 캠프를 꾸린다. 그동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대자도 꺼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다가 고민 중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는 고민을 거의 끝낸 것 같아요. 끝낸 것 같고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화된 것 같고 지금 캠프의 키워드도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경제, 통합, 안심이란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묘하게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하고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나는 경제 전문가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 대신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 전문 아니냐, 정치 행정 전문 아니냐. 또 한편으로서는 나는 국민 통합 카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해온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또 어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사실
불안하다는 게 많잖아요. 그런 예. 면에서 나는 안심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이런 키워드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는 출마는 거의 99.9% 기정사실 아니냐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한 분의 또 시장님 출신 국회의원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아산시장을 역임하셨고 충남도지사 후보로까지 당내 후보로까지 나서셨는데 요거는 확실하죠. 이거 비서실장을 핵심 참모를 먼저 딱 사의시키고 가서 나간다는 건 쫙 캠프로 이제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다. 예. 아, 이건 100%다. 본인은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렇군요. 먼저 이제 가서 진지를 구축해 놔라. 아, 진지구축이다 이건. 그러고 그러네요. 나서 내가 가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캠프를 완성해 놔라. 일을 다 할 수 이런- 있게끔 해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 그런 뜻입니다. 복경 의원님도 그러셨군요. 아,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보면은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출마 선언한다라는 정치권 관측이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런 정도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캠프 내에 누군가가 특정 언론인들과 서로 약속을 하고 정보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정보를 좀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3대 키워드까지 나오고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그 행위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이미 출마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출마를 위한 명백한 출마를 위한 행보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본인 입으로 이러저러한 말을 안 하고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것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바깥에서 메시지 주고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현재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도 일종의 뭐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재철 헌정회장이 또 한 대행만 뭐 60년직이다, 50년직이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예, 뭐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뭐 5년, 네. 5년 선후배 관계고 그러면서 한 총리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총리가 출마하는 것 그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출마한다라고 하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 권한대행이 아닌 네.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기 모습을 예. 그냥 떳떳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 결단을 5월 1일까지 끄는 게 아니고 네. 오늘이라도 하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캠프의 키워드가 3가지 나왔어요, 벌써. 경제, 통합, 안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는 키워드죠. 지금 뭐 경제가 엉망이고요. 또 트럼프 관세, 상호 관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요.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또 네네. 자영업자들 엄청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통합 아닙니까? 통합 너무나 이게 특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국민이 둘로 나눠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전에 어느 한쪽에 서서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했던 사람이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안심인데 아마 안심 이 자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포비아가 좀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뭐 위험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이 슬로건은 뭐 잘 잡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왜 한덕수 대행의 어떤 대망론 이런 것들이 계속 부상을 하냐면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더군다나 비상계엄과 탄핵 때문에 대선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네. 이대로 치렀다가는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다는 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경선 후보들도 보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도 경선 후보들은 좀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이것이 반 이재명의 어떤 빅텐트를 이룰 수 있어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만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희생도 해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단일화해서 이겨서 이재명 후보를 꺾겠다는 그런 의지. 근데 그것이 의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완주를 하면서 자기가 후보가 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과연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보수층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공개할 텐데요.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시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일종의 양자 가상 대결이죠. 국민의힘 주자 중 몇 분은 양자 가상 대결을 통해서 원샷으로 한대행과 단일화하겠다라는 얘기도 밝혔는데 그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긴 합니다만 함께 보시죠. 자, 이거를 4개를 동시에 이렇게 보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하나하나씩 못 보나요, 우리? 네, 없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요. 앵커가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요. 첫 번째는 김문수 대 한덕수 25대 54. 한덕수 대행이 54.1이에요. 우위를 보이고요. 안철수 대 한덕수 13.4 대 66.8. 한 대행이 안철수 후보와 대결하면 더 올라갑니다. 66.8. 그리고 한동훈 대 한덕수 23.2 대 61.8. 한 대행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홍준표 대 한덕수 25.3 대 58.2. 한 대행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4월 26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떤 국민의힘 주자들과 대결을 해도 양자 대결을 해도 한 대행이 과반 이상의 상당히 높은 적합도 지지가 나온다라는 결과입니다. 지금 크게 되네요. 네, 이렇게요.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선 다소 좀 힘 빠질 수 있는 결과기도 하지만 자, 지금 보면 여론조사상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바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자 대결 시 한 대행의 우위가 이 여론조사에서는 보인다라는 이 두 가지 함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아직 국민의힘 주자들의 최종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나오고 있다. 최종 주자가 선정되면 그때 결과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2인 경선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2인 경선 발표. 4명의 후보들 저분들 완전 맥 빠지는 결과가 나왔네요. 뭐 채널A가 그런 의도를 갖고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궁금해서 한 거예요. 최근의 여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경선이 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오늘 2명까지 좁혀가고 있는 그동안 한 게 이게 국민의힘 경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출마론이 계속 이 경선 기간 동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집중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네네. 8명, 4명으로 추려지는데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선이 진행되면 특정 후보의 지지율 대세론 같은 게 형성될 만도 한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 출마론이 사실 국민의힘 경선을 삼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한덕수 대망론, 대세론을 부추겼던 의원님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실제 이제 오늘 2인 경선 또 최종 경선 이후에 한덕수 대행 출마 시에 또 가상 대결 구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겠죠. 아직은 그 1인 후보로 압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제 선호 후보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좀 갈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를 네. 완벽하게 떨어뜨렸던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출마한다고 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불출마 여론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 네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처럼 그렇게 높은
지지와 기대감이 국민들 일반에 형성될 것이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온 구도 자체가 보수 전체로 볼 때는 하나도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스스로 자초했다. 이게 시너지가 생기기는커녕 국민의힘 경선 이후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일반 국민적 관심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봅니다. 고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당 경선 2명으로 압축하는 날인데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누가 되더라도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 협상에서 다 형편없이 진다 이런 결과를 나온 거는 우선 국민의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못 키웠구나 이런 반성도 들고요. 반성도 드는데 다만 이 선거란 게 통상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조기에 치러지는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인 기대감은 또 막강한 야권의 후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할 수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하는 후보들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 당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4명이 경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은 더 과잉해서 반영됐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제가 좀 드리면 괜히 또 이제 국민의힘 2인 압축날에 채널A 돌직구가 좀 힘 빼는 거 아니냐 오해 때문에 요거는 요 숨겨져 있는 게 고영진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보세요. 자 지금 양자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각각.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을 지지하는 분과 국민의힘 주자를 지지하는 분이 양분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각각의 지지하는 후보들로 또 4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보다 국민의힘 주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각각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본인이 지지하는 이 4명의 후보로 4분할로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은 또 여론조사 기법상 한 말씀 드려야 괜히 또 맞습니다. 김 빠지거나 오해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사실 채널A에서 저 조사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일 정도 발표하면 어땠을까 저희랑은 아무 싶은데. 의도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예, 어쨌거나 그러나 또 저 민심의 이 행간을 읽어보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잖아요. 네네. 근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엄으로 가는 과정, 이 계엄은 틀림없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그러니까 중대하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인용이라는 걸로 해서 파면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야당의 국회 권력을 이용한 야당의 예를 들면 국정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못 물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윤석열은 저렇게 파면으로 책임을 물었는데 야당을 이끌었던 이재명 후보는 그냥 대통령이 된다고?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주자로서 누가 더 좋은 건가라고 판단할 때 지금 4사람의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이를테면은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이 만들었던 갈등과 분열의 구시대를 끝내는 과도기적인 징검다리로는 한덕수가 낫다. 이런 국민적인 평가도 저 여론조사 속에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복경 의원님. 네, 우선은 우리 권영진 의원님은 참 좋으신 정치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 계엄 사태 또 국민들이 얘기하는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당내 인사가 없이 한덕수 후보가 저렇게 뭐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을 보고 정당인으로서의 어떤 부끄러움, 뭐 사과의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자세가 정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로는 안 돼.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구 좀 모셔오면 좀 낫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3년 전에 윤석열 후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내 인사들 중에서는 어려워 안 돼.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연한 신비감이 있는 후보를 데리고 오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것은 미봉책인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경험, 또 광역단체장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이 사람의 장단점은 이런 게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검증돼야 되는데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검증이 된 게 전혀 없어요. 그저 2인자로서의 자기 역할, 안정적인 자기 역할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 사람이 과연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검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검증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너무 짧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치권 바깥에 있는 분을 계속해서 영입해 오는 것은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있는 이런 지지가 나중에 한 명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더 높아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이 안 됐어.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덕수 후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이라 김빼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채널A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채널A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궁금해서 실장 두 명이 뽑히는 분들도 네네.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결국은 이제 3일 천하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것을 저 조사를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국민의힘 주자들을 놓고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